자초지종을 설명해줬습니다. 친구의 반응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며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는 회사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슬픈 마음도 쉽게 가시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그녀의 손에는 커플링으로 보이는 반지가 끼어져 있었고 그동안 멍청하게 잊고 지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한 사실이었죠. 사실 기억을 못하지는 않았지만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대충 거절하려고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짓으로 대답하는 그런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저는 그때 감성 주점에서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던 제 자신을 또 보고 있는 기분이었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나?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보자 싶더라고요. 저에게는 끈기와 노력이라는 제 자부심이 있었기에 그때부터 또다시 저는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관심과 행동은 최대한 지양하였고 업무를 핑계 삼아서 가끔씩 찾아가서 업무에 대해 물어보면서 은근슬쩍 제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그러던 중 부서 간의 회식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이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죠. 며칠 뒤 회식이 있는 날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술을 마셨고 그녀와의 싸이를 더욱 가깝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빈틈을 노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너무 긴장하면서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남자 소리가 들리더군요. 너 옆 테이블에 있던 신입사원 얼굴 봤냐고 묻더니 우리 회사에 저런 미녀가 언제 들어왔냐면서 내가 고백해볼까?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너무 불쾌했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도 아닐 뿐더러 사실 제가 첫눈에 반할 정도였으니 다른 남자들이 볼 때도 당연히 호감이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다가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고백하겠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야겠다라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던 회식 자리에서는 도저히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서 목적 달성에 실패했고 그날 이후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마음을 먹고 출근을 했죠. 멀리서 그녀가 혼자서 탕비실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는 그녀를 따라서 탕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탕비실에서 나오던 그녀의 커피가 제 와이셔츠에 쏟겨버리고 말았던 거죠.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긴 했지만 이게 무슨 횡재냐 싶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깜짝 놀라면서 죄송하다면서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굴리는데 그 모습조차 너무 귀엽더라고요. 당황해하던 그녀는 제 옷을 빨아서 드라이 클리닝까지 해서 가져다 드릴 테니 자신에게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탈의실에 있던 와이셔츠로 갈아입고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그녀에게 제 셔츠를 전해줬습니다. 그녀는 금방 새 옷처럼 세탁해온다고 말하길래 그러지 말고 점심시간인데 같이 나가서 식사하고 맡기자고 했고 그녀와 저는 처음으로 둘이서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밥을 먹으러 나란히 앉아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연인이 데이트하러 나와서 밥을 먹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또다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길래 저는 그렇게 죄송하면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고 물어보는 그녀에게 오늘 술 한잔 마시고 싶은데 친구들이 전부 약속이 있다고 해서 시간 괜찮으면 회사 마치고 술이나 한잔 사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죠. 그녀는 잠깐 망설이더니 제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겠다면서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답을 듣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로 인해서 둘이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실 수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그녀와의 단둘이서 먹는 첫 식사를 끝마치고 같이 세탁소에 들려서 옷을 맡기고는 퇴근 후 다시 그녀와 단둘이서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배고프지 않냐며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자
제가 먹고 싶은 곳으로 가자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척을 했지만 사실 이미 그녀와 갈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고급스럽고 조용한 술집인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주말에는 예약도 안 되고 줄을 서야지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었죠. 그날은 평일이었기에 저는 둘이서 조용히 있기 위해 조용한 창가 쪽으로 미리 예약을 해두었지만 괜히 그녀에게 제 속이 보일까 봐서 종업원에게 자리가 없는 척 그곳으로 안내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술집으로 들어갔고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은 제가 말했던 색상의 넥타이를 보고는 저와 서로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고 미리 약속해두었던 창가 쪽에 제일 조용한 곳으로 다리를 안내해주더군요.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좋은 곳은 한국 들어오고서 처음 와본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국에서 지낸 게 아니냐고 물어보자 이민을 가서 학창시절을 다 미국에서 보냈다고 대답을 했고 이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몇 달 전에 한국으로 들어온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굳이 왜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지 않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냐고 물어보자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했는데 본인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고 술이 점점 취해가게 되자 그녀와 저는 서로가 농담도 주고 받을 정도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술 기운을 빌려서 그녀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물어봤죠. 손에 낀 반지는 커플링인 것 같은데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남자친구는 한국에 있는 건지 미국에 있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만지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선물해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와서 남자들이 너무 많이 말을 걸어서 귀찮은 마음에 이 손가락에 끼고 있었던 거라고 대답하더군요. 그 순간 천국에 있으면 이런 기분인 건가 싶으면서 구름에 앉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그녀의 남자친구였는데 사실은 남자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 거죠. 저는 그녀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무래도 수많은 남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 테니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시켰던 건지 약간은 무뚝뚝하게 행동하는 저에게 그녀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 제게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배님은 여자친구 혹시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서 저는 없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그녀는 그러시구나 대답을 하는데 약간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뭔가 순간적으로 그녀도 내게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들뜬 기분으로 소주 대신 위스키도 괜찮냐고 그녀에게 물어봤고 곧바로 위스키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 돈 주고 마시는 가장 비싼 위스키여서 그런지 술이 정말 술술 넘어오는데 취기도 엄청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녀에게 모두 밝히고 말았습니다. 몇 달 전 우연히 만나서 첫눈에 반하게 되었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너무 성급하게 말을 걸었던 게 후회돼서 몇 달 동안 그곳에 찾아간 것도 이야기했고 회사에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너무 꿈만 같아서 오늘 이렇게 술을 마시러 오는 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인 것만 같고 행복하다고 제 진심을 담아서 고백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스토커처럼 생각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제 진심을 알아준 건지 조용히 제 눈을 바라보면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평범한 직장 동료처럼 남들은 모르게 사내 연애를 했고 퇴근을 하면 세상 어느 커플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커플로 지내고 있었죠. 그녀와 저는 만남을 이어간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날이 갈수록 저희 둘의 사랑은 점점 커져갔고 더 늦기 전에 가정을 이루자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한순간 불행한 순간으로 팔바꿈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어느 날 주말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께서 분주하시더니 제게 장을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장을 보았고, 오늘 무슨 일 있냐며 도대체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냐고 여쭤보았죠. 아버지는 미국에 갔던 고모네 식구들이 다 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온다고 말하셨죠. 저는 순간 어릴 때 기억이 스치듯 생각이 났고 갑자기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다들 잘 지내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고모부 사업이 힘들어지셔서 그렇게 잘 지내진 못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다가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고모가 연락이 온 거라고 하셨죠. 아무튼 그렇게 장을 보고 나서 그동안 얼마나 바뀌었을지 궁금한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15년 가까운 시간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어릴 때 기억은 어렴풋이 남아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벨이 울려 퍼졌고 고모부와 고모 그리고 3명의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주하고 있던 한 명의 여자도 눈이 동그랗게 떠져서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여자는 바로 제 여자친구이자 고모네의 첫째 딸인 제 사촌 누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둘 다 너무 놀랐지만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고모부의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사업을 정리하고 지금 들어온 거였고 3명의 딸들은 1년 전에 먼저 한국에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와 사촌 누나가 같은 회사를 다니는 걸 알고는 둘이 마주친 적 없냐면서 놀라시는데 차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주치는 건 고사하고 우리가 연애를 한다는 걸 밝히면 누구 하나 뒷목 잡고 쓰러질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여자친구와 저는 주말 내내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더니 여자친구는 병가를 내고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이대로 피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고 저는 조퇴를 하고 여자친구가 혼자서 지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눌러봤더니 바꾸지는 않았더군요. 신발장을 보니 다른 사람은 역시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고모부와 고모는 주말 동안 여자친구 집에 있다가 월요일 아침 일찍 두 딸이 지내고 있는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했기에 여기에 안 계실 거란 걸 알고 있었죠.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암막 커튼으로 인해서 집안이 온통 깜깜했습니다. 저는 그 어둠에 대고 조용히 괜찮냐고 말을 꺼냈더니 그 순간 여자친구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서로가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지하게 서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맞는 걸까 아닐까 서로가 각자 한참을 생각해 보았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저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촌 간의 만남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 안 된다란 정답이 정해져 있다면 군말 없이 따랐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나라마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저와 여자친구도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고 서로가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고 한 지가 2주가 지났는데 차마 답이 나오지가 않네요. 지금은 서로 회사에서 마주쳐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슴이 터져버릴 만큼 답답한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그녀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제 목숨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스럽지만 여자친구와 저와의 사이를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아무도 모르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벌어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